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경로당이 아닌 공원을 배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울산 야구장 건립공사가 시작돼 2년 뒤부터는 울산에서도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등 울산 지역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 낀 가운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겠지만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요즘 기온이 쌀쌀해지고 있지만 경로당에 가지 않고 공원을 택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로당 텃세 때문이라는데요. 실상은 어떤지 조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벤치마다 주름살 깊이 패인 노인들로 북적이는 남구안 소공원입니다. 왜 경로당을 찾지 않느냐는 물음에 화부터 냅니다. 저 밥 못 갖다 나린다고 학교 아들 먹던 밥을 여기 갖다 먹거든요. 찌꺼리로. 그거 못 간다고. 칠순의 노모를 모시고 2주 전 밀양에서 울산으로 이사온 42살 정모 씨. 경로당 텃세를 견디다 못해 전세보증금을 포기하고 다시 경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를 그렇게? 세 군데 갔죠. 엄마 두 군데 가서 내가 74년이나 살다가 이거 와가지고 안 뽑기도 하고 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근 경로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있는 노인은 5명 남짓. 이들의 분석은 가입비를 내기 싫어 떠났거나 심한 술주정 등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있다가 부정장이나 이러면 우리 경로당 하나 지어주시오. 해 종류 또 가서 또 나와 또 그래요. 앞으로 16년 뒤인 올해 2029년이면 울산은 시민 5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어르신 일에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일에 하세요. 뭐 일에 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르신들끼리 자연적인 어떤 규범들이 생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봐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에 울산 유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선 공약에도 들어갔지만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예가가 사람 키만한 붓으로 글씨를 써내려고 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원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젊은이들 수십 명이 모여 음악에 맞춰 플래시몹을 선보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시민 서명 30만 명 돌파를 자축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울산 그 산업기념박물관 유치 서명 운동을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시몹을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초청을 한 번 더 받아서. 시민 서명 30만 명을 돌파한 건 지난 2월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시민들은 산업수도 울산이 최적지라며 울산 유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울산이 산업기술의 중심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업기술이 발달한 도시니까 당연히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이 유치돼야 된다고. 범시민운동본부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울산의 미래의 발전, 또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장할 수 있는 굉장한 이 울산의 그 보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서 결실을 맺어가는. 광역시 승격과 국립대 유치 등에 이어 시민들이 나선 산업박물관 울산 유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진보정의당 울산시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김진영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그러나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당 창당 이후에 창당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울산 지역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노동계 현안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오늘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입니다. 내일 열리는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의 낮은 학력 수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19일 열리는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성경호택 폐수 무단 방류와 김홍일 사건, 화물연대 방화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을 이어주는 울산 채용박람회가 오는 17일 동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구직을 원하는 6,0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울산 에너지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울산대공원에서 열립니다. 태양전지와 2차전지, 풍력기술 등 그린에너지 확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이 행사에서는 울산시와 지식경제부가 그린울산 비전 선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불화 하수처리장 준공식이 오늘 열립니다. 945억 원을 투입한 이 시설은 중구 다운동과 남구 무거동, 울주군 범사업 일대의 생활하수를 하루 4만 7천 톤가량 처리해 태화강 수질 개선에 한몫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오는 22일 우정혁신도시에서 본사 사옥 기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동서발전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14년 3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과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 가정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공사와 도시가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몽구재단은 이에 따라 저소득층 2만 가구의 쌀과 난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UN 조달시장 입찰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UN 조달시장 입찰 프로젝트 발굴에서부터 서류 작성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지역 유망 기업들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비즈니스 매칭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창의업체 모집에 나섰습니다. 울산본부는 무역 상해지부와 함께 바이어 알선과 적합한 수출 품목 추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신고리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어제 저녁 9시경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전력 생산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일 제어봉 전력제어 소자의 불량으로 정지된 신고리 1호기는 13일 만에 다시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단풍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산행에 나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무작정 산행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단풍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울산 가지산에도 이달 하순부터 단풍이 시작돼 다음 달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산행은 탈진과 호흡곤란, 마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산행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일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하셔가지고 산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산행이 되겠습니다. 또 오를 때보다는 긴장이 풀린 하산길에 발목과 무릎 관절을 다치기 쉽습니다. 하산길에 그 보폭을 좀 짧게 좀 천천히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 무릎을 살짝 굽혀줘서 무릎에 들어가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고 등산 지팡이를 챙기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옷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을산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날이 빨리 저물기 때문에 저체온증 같은 응급 상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과 고혈압, 빈혈,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사람은 산행을 피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등산로에 설치된 119 구조 위치 표지판 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가을 단풍 구경, 안전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제93회 전국체전에서 울산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어제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4개를 쓸어 담으며 선전한 울산 선수단은
오늘 레슬링과 씨름 등 19개 종목에서 5개 이상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선수단은 지금까지 금메달 34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31개를 획득해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 야구장 건립 기공식이 어제 남구옥동 울산체육공원 내 야구장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45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관람석 12,000석 규모로 짓는 이 야구장은 2014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야구장이 완공되면 2014년 시즌부터 롯데자이언츠 1군 경기 9경기와 2군 경기 9경기를 열고 프로 경기가 없을 때는 아마추어 경기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사립 유치원들의 월 평균 교육비가 공립의 4배 가까이 되는 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사립 유치원의 한 달 평균 등록비는 41만 원으로 한 학기로 따지면 대학 평균 등록금 205만 원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지역 사립 유치원 중 가장 비싼 곳은 월 수업료가 68만 8천 원이며 가장 싼 곳은 22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까지 44억 원이 투입되는 울주군 온산읍과 서생면의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7억 4천만 원을 확보해 사업에 들어간다며 진화해양 클러스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